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율표 및 상품화 이제 그 기출문제 정리반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처음 하겠습니다. 이제 4달이었죠? 4달 동안 이제 기본 그리고 압축 정리까지 4달 동안 이제 달려오셨는데 쭉 4달 동안 뭐 적게는 그래도 한 2번 회독을 한 거고 뭐 많이 공부하신 분은 뭐 3-4번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문제를 좀 봐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좀 이제 파악할 때가 온 것 같아서 지금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설명회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 분석이 왜 중요한지 하면 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약간 OT 형식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일단 기출문제 분석. 저는 그 수험생 시절 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는 수험생 시절에 이제 처음에 저는 어쨌든 장수생이었잖아요. 3년 반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에 유예 때는 기출문제 막 그 강사님께서 막 얘기했어요. 기출문제 분석이 뭐가 중요하냐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가 죄송해요. 엄청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공부한 거 그냥 문제 나오면 풀면 되지 뭐가 중요한가 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기출문제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무시하고 그냥 혼자 막 공부했죠. 공부했는데 뭐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점수를 떨어졌으니까 그냥 공부 방법을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래 기출문제 진짜 중요하다고? 그래서 중요했죠. 중요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졌겠죠? 근데 이제 기출문제를 보니 그래서 한번 그래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가 보면 일단 첫 번째는 나왔던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진짜 보시면 나왔던 데서 계속 나오고 나왔던 데서 계속 나와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계속 물론 마이너한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우리가 그 강사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나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가끔 그 부분이 2년 연속 나오는 경우는 또 없더라고요. 거의 보면 그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2년 연속 나오는 부분은 또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전 과목 저는 물론 가끔 있어요. 가끔. 근데 확률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모두 다 가져가는 게 맞죠. 모두 다 보는 게 맞지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는 수험생분들도 있어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이쯤 되면 물론 위험한 작업이긴 해요. 위험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얼추 이 부분은 좀 약간 힘을 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부분은 좀 힘줘서 봐야겠네 라는 게 이제 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기본을 보고 압축 정리를 하면서는 그냥 규정을 보고 외우고 이해하고 보고 외우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럼 기출문제를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이렇게도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대단히 새로운 형식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선 이게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내가 외웠던 걸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다면, 이제 뭐, 새로 나오는 문제들의 어느 정도의 응용력들은 다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다 풀 수 있으면 다른 문제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이거, 여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답안지 양식을 다운받아가지고 저 컴퓨터도 더럽게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만들어서 드릴 건데 솔직히 기출문제가 상당히 20년, 30년 전 기출문제도 있겠죠? 옛날 기출문제도 있을 거예요. 90년대. 근데 그렇게까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10년. 최근 10개년 위주로 보되 10년이 지났어도 뭔가 그래도 이거 좀 문제다운 문제가 나왔네 라고 싶은 거는 더 담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10년 안쪽으로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다뤄볼까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이따가 통계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 지금 2024년 시험까지 했죠. 그럼 2015년도 거까지가 10개년입니다. 그래서 그 10개년 안에서 좀 기출문제를 풀어볼 거고 이 답안지는 이렇게 제가 매 시간 와서 드릴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교재로 만들려고 했는데 학원에서는 그냥 유인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해서 유인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보면 이 답안이 있죠. 답안이 이게 제가 작성한 거고 규정들을 봐가면 한 건데
이게 100점짜리 답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었고 평가위원도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고 100점을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과연 그분들이 원했던 답인가 싶기도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이렇게 쓰면 적어도 8, 90점 이상은 맞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시험은 8, 90점 맞나요? 거의 8, 90점 뭐 60, 70점만 넘어도 높게 나오죠. 물론 최근에 막 그냥 정말 해서 막 8, 90점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근데 그게 특이했던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70점 나오면 엄청난 고득점이죠. 엄청난 고득점. 그래서 이 부분을 절대 다 쓸 수 없어. 저도 옛날에 강사님들이 막 주시면 저희가 물리적으로 쓸 수 있는 양이 있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시간과 그 모범 답안이라고 나눠주는 거 보면 그거 절대 다 못 써요. 그거 다 못 쓰면 1번 문제 풀다 막 끝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규정들을 때려박아서 그냥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그건 정말 그렇게 다 쓰면 100점이죠. 근데 저는 100점이 아니라 100점, 물론 100점 맞을 양의 그 문제도 이렇게 써서 드리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분량에 맞춰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그거보다 약간 좀 과하게 좀 작성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시고 추가적으로 뭐 혹시 여기 빠진 게 있으면 그게 보충이 되는데 그걸 안 썼다고 점수를 못 받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만 써도 합격선에 큰 무리 없이 고득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답안이 되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실제로 모범 답안이라고 해서 이만큼 다 때려박으면 이만큼 있는 양을 과연 우리가 다 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써요. 아니, 머릿속에 있어도 못 써요. 시간도 없어요. 시간도 없고 그리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사람이 손으로 쓰는 건데 절대 다 그게 그 문제 파악할 시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커리를 짰어요. OT 오늘 OT 하고 통칙하고 1월 4부 뭐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제가 아시겠지만 계획서대로 안 하죠. 안 할 때도 있고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냥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에는 진도 나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까지 진도 나갈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통계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통계는 제가 한번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100%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기출문제 보면 10점 분량으로 딱 나와요, 문제가.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입니다. 10점, 20점짜리 문제에 10점, 10점 나오는 경우도 있고, 10점 분량인데, 10점짜리에 그 밑에 새끼 문제가 3문제예요. 그럼 과연 이 출제자가 이 100점을 몇 점으로 했는지, 3점, 3점, 4점으로 했는지, 3.5, 3.5, 3.5, 3.5, 그 다음에 3점으로 했는지, 그거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서 대략적으로 그냥 그렇게 체크한 거기 때문에 1, 2점, 3, 4점의 그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아니면은,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통칙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를 품목 분류하면서 통칙 근거 규정으로 통칙 규정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를 과연 이 출제위원들이 배점을 정확히 몇 점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죠. 얘네가 그 비중을. 그래서 최대한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배점을 했는지 저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겠지만, 그래도 꽤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번 볼게요. 이게 순서대로 그냥 쭉 정렬한 를 거거든요. 비율에 따라서 10개년도에 이제 그 배점으로 비율을 한번 따져본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16부가 제일 당연히 많죠. 16부가 한 13.4% 나오네요. 제일 많았어요. 16부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11부, 그 다음이 11부예요. 우리가 고비라고 말하는 그 부들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죠. 16부, 11부, 그 다음에 6부, 15부, 17부, 4부, 통칙 순입니다. 제가 봤을 때 통칙까지만 가도, 여기까지만 가도 50%가 넘을 거예요, 지금. 50%가 넘을 거예요. 당장 눈대중으로만 봐도 여기가 한 45% 넘죠. 이렇게 지금 위에 4개, 16부, 11부, 6부, 15부만 해도 45%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면 통치까지 하면 60%까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16부 한번 봐보세요. 안 나온 애가 물론 아주 소수 2015년에는 물론 비중이 이랬긴 했지만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16부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거죠, 16부는.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16부는. 근데 11부도 거의 나와요, 거의. 아마 지금 제가 1, 2점으로 배점이 돼 있는 거, 예를 들어서 2에는 뭐 1, 2점, 뭐 1, 2점, 아마 1점짜리 있죠. 이건 아마 뉴나 호 맞추는 문제 중에 그 답이 이쪽에 해당하는 게 아마 이래서 아마 1점, 2점 이런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단이 호를 맞추세요 했는데 10개 딱 주어졌어요. 그럼 하나당 1점씩 배점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답이 이 18부에 있는 사단위가 나오는 문제, 그런 것들은 지금 1점 이런 식으로 배점을 했고요. 어쨌든 제가 한번 그 분석을 한 게. 그래서 어쨌든 보면 16부, 11부는 거의 디폴트예요. 6부도 거의 지금 3번 빼고 다 나왔죠. 지금 최근 10년을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6부, 15부, 17부는 작년에 안 나왔어요. 작년에 안 나왔죠. 작년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지금 주기를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충분히. 이게 그냥 트렌드를 분석하면. 그리고 통칙은 참 모호해요. 모호하다는 게 뭐냐면 이때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으니까 단독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다른 거랑 어떻게 엮여서 뭐 통칙을 뭔가 기술할 수 있게끔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통칙은. 물론 단독으로 10점 한 분량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떻게든 다른 거랑 엮여서 지금 배점 보면 여기 보시면 4점, 5점, 4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단독으로 나왔었을 텐데 이 4점, 5점, 4점 이 정도는 단독으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떤 큰 문제에 그냥 새끼 정도로 딸려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뭐 7부도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어쨌든 지금 거의 통치까지만 보면 얘네는 거의 진짜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그 윗부분은 이 파란색을 기준으로 봤을 때 통칙 위쪽으로는 통칙부터 여기는 진짜 거의 매년 나올 수 있다고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얘는 진짜 영원히 안 나오는 것인가? 영원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말 단 한 번도 근데 19부 무기 전쟁도 많이 하는데 무기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중요도를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중요도를. 그래서 왜 저뿐만이 아니라 강사님들이 왜 16부가 중요하다고 하고 11부가 중요하다고 하고 6부가 중요하고 15부가 중요하고 했다는 게 이렇게 이 분석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힘을 어디 부분에 주고 어디 부분에 빼고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 올해까지는 쭉 하시던 대로 하시고 이렇게 좀 힘을 빼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는 내년이에요. 내년 이제 시간이 없어지고 이제 부족하다 싶을 때 시험을 이제 임박해 왔을 때 한두 달 전 범위를 더 넓혀서 세네 달 전 정도까지 제가 봤을 때 이 선택과 집중은 그러면 모의고사 범위가 약간 전범위로 넘어갔을 때부터. 왜냐하면 모의고사가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8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범위 공부 쭉 하시다가 이제 정말 전범위를 공부하고 약간 시간도 부족하고 이건 내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 라고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힘을 절대해야 될 부분에 주고 빼야 될 부분에 빼는 거죠. 예를 들어서 3부? 드립다 기름이잖아요. 기름 딱 하나 있는 거. 거기서 약간 힘을 살짝 빼면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수험생이라면 이렇게 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서 한 4점 정도 나왔는데 또 큰 비중으로 나올까? 안 나올 거. 4부, 예를 들어 4부에서 30점 정도 나왔죠. 그럼 30점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 약간 위험해요. 위험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뭔가 근데 또 봐봐요. 여기 6부 여기 30점 연속으로 이렇게 배점이 된 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분석하지 마요. 일단 여 위는 그냥 거의 디폴트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 밑에부터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여기는 그냥 다 힘을 줘야 되는 거죠. 진짜 16부는 진짜 매년 나왔으니까 매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얘네 1점이라도 어떻게 나오게끔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16부 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가 낸 통칙도 가끔 이렇게 통칙 근데 보면 물론 이때는 논에 치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은 근데 이때도 2024년에도 통칙의 근거에서 아마 이렇게 답을 쓰게끔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통칙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윗부분부터 여긴 정말 중요하고 여기부터는 약간 나중에 시간이 됐을 때 힘을 빼되 또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제가 자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 것 같은데 힘을 너무 빼면 좀 그런 게 안 나왔으니까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생각하기 이 새끼 뭐 개소리야 씨발 나왔으니까 계속 나왔다고 하고 또 안 나왔으니까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여기도 물론 전체적인 비중은 작지만 그래도 꽤 많이 출제가 됐었죠. 여기도 보면 그쵸? 간략하게 뭐 물어보는 문제, 단순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그래서 딱 어쨌든 딱 이걸 보시고 이 부분은 힘을 줘도 된다. 이 부분을 약간 힘을 빼도 되겠다. 그 용도로만 봐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시간 없어요. 그 버릴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으로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제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면 이제 설명드리면 최근 10개년도 기출문제 위주로만 이제 그 진도에 맞는 그 부분만 이제 캡 드리고 근데 뭔가 10개년도 10년 이전 예를 들어서 2015년 이전 문제더라도 뭔가 이건 좀 다뤄볼만 하다 싶은 건 추가로 넣어서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기본이랑 압축 정리 때 예를 들어서 뭐 국내주 이런 거 나오면 한 번에 쫙 엮어서 정리해서 그냥 들고 다니시다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이 기출문제 시간에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출문제 풀다가 뭐 국내주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다 담겨드리고 그냥 국내주만 나온 거를 프린트로 한 장 해서 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는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 드리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압축 정리와 같이 차주에도 이제 문제를 풀겠죠. 문제를 풀면서 문제는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기출문제 그대로 낼 거예요. 그대로 기출문제 제가 그 설명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모방이 나쁜 게 아닙니다. 모방이 최고의 그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대단한 창의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방만 할 수 있어도 충분히 고득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답안을 그대로 대단한 내용 없을 거예요. 보면 딱 봐도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분명히 한 번쯤은 다 내용을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또 한 달 동안 8번이죠. 총 8번 하면 9월, 10월 끝나면 이제 11월, 12월 이제 되죠. 11월, 12월은 이제 실전 문제하고 해서 뭐 50점 문제 풀고 이제 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는 학원의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전 문제 뭔 필요하나요?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저같이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과를 실수를 했던 거, 기출 문제를 무시했던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양하셔야 됩니다. 지양. 기출 문제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도 전혀 부족함이 없이 봐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분명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만 다루다 보면 시간이 약간 뭐 남을 수도 있거나 뭐 부족할 수도 있거나 그건 그때그때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교재는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다가 이 부분에 안 나온 부분은 교재를 살짝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그날 나눠 드릴 거고 교재는 그냥 보충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물은 딱 그거 2개예요. 이 교재랑 그다음에 이 프린트는 제가 나눠 드릴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OT 형식의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은 통칙부터 나갈 건데요. 통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물론 아까 비중이 뭐 16분. 근데 통칙은 어디에도 엮일 수 있고 우리 정말 품목 분류를 하는데 대원칙이고 모든 강사님들이 수업을 할 때 제일 먼저 다루는 부분이죠. 아, 물론 앞에 협약 부분이나 뭐 이런 거를 뭐 다루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저희는 시간도 없었었고 그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물론 옛날엔 나왔겠죠. 엄청 정말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는 안 나오니까. 그래서 통칙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보지만 대부분 분들이 또 그냥 1부부터 공부를 해요. 통칙은 약간 뭔가 제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절대 제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제끼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원칙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볼게요. 2023년 40회면 2년 전이죠? 맞나? 1년 전이구나. 아, 올해 2024년이니까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시험 전체 문제 한번 보실까요? 전체 문제 한번 그냥 뒤쪽 보시면 교재에 2023년도 40회 시험 문제 보시면 맨 뒤에요. 맨 뒤. 이 1번 문제 그냥 살짝 나왔습니다. 살짝. 물음 2 보세요. 그냥 다음 규정을 각각 서술로 하시오 해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 써라.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배점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0점 중에 뭐 한 분이 막 5점을 했을 수도 있고 뭐 4점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번 기출문제를 뭐 연도별로 보면 도대체 배점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저도 파악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10점 중에 일부였어요. 10점 중에 일부여서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래요. 이거 그냥 쓰면 되죠. 쓰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도 통칙은 다 외우시지 않으셨나요? 아닌가요? 통칙은 그 원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다 보시지 않아요. 물론 해설서 그런 예시나 그런 내용들은 다 몰라도 원문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숙지는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통칙은 진짜 원문은 진짜 확실히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게 썼을 거예요. 이거는 해석에 관한 통칙 제6호를 쓰는 문제가 딱 띡하니 나왔습니다. 근데 대부분 분들이 또 통칙을 보실 때 통칙이 1호는 뭐 그렇다 치고 2호 아니면 3호 그 5호까지 좀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그쵸? 2호는 뭐 불완전, 미완성, 뭐 미조립 분해, 그 다음에 혼합물, 복합물 분류 뭐 중요하니까 항상 뭐 예시도 설명드리고 통칙 3호 특히 나목 뭐 본질적 특성 막 하면서 막 소매용 세트도 나오고 막 이런 거 본질적 특성 뭐니 막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아마 좀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고 뭐 통칙 4호는 뭐 있으나 마나한 거고 통칙 5호도 케이스 뭐 포장 용기 약간 따로 떨어져 나온 규정이니까 좀 중요하게 볼 거예요. 근데 통칙 제6호에서 약간 힘이 빠져요. 보통 공부하다 보면 한 통칙 5호까지 보고 통칙 6호는 약간 대충 보게 돼요. 약간 느낌이 사람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약간 통칙 6호쯤 가면 아이씨 이러면서 약간 대충 보게 되고 집중도가 약간 급격히 6으로 넘어가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딱 나오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이거는 별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이 통칙 6호를 그대로 적어주셨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분량이 한 10점 정도 분량이 됐기 때문에 그냥 아마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대부분이 그냥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통칙책 6호를 그대로 서술하고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아마 통칙 6호에 뭐 대단한 뭐 설명을 더 추가해서 기재하거나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10점의 일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통칙책 6호를 빨리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서 다른 더 중원부원 설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10점의 일부였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는 그 소호주를 쓰는 문제였고 그 소호주에 대한 비율도 막 생각하고 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머릿속으로 좀 약간 바로 튀어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 소호주를 같이 쓰는 문제에서. 그래서 여기 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아마 통칙 6호를 쓰셨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서는 충분히 한 뭐 4점 내지 5점은 이렇게 똑같이만 써도 가져갈 수 있었던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쓰는데. 그 다음에 2019년 한번 보실게요. 2019년도인데 2019년에 보면 여기는 제가 합격한 게 그 다음 연도네요. 이때는 50점짜리 문제가 있었죠. 근데 50점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2019년도 기출문제를 쭉 보면 이때는 50점짜리가 있을 때는 본, 결
막 이런 식으로 쓰라고 해요. 막 얘들 강사님들 모범나반드 보는 거 보면 써주시는 거 보면 서, 본, 결 막 쓰라고 합니다. 근데 2018년 저 보세요. 저 2018년 한번 문제 스타일이 한 2017년 한 2017년도 아니다. 그냥 관세율표 쭉 보시면 한 그 밑에 50점짜리를 보면 이게 서, 본, 결을 굳이 서, 결을 굳이 쓸까 있나 싶어요. 배점을 보면 서결에 과연 몇 점이나 부여가 될까? 이 서결을 쓴다고 과연 이 서결은 어떻게 보면 옛날 형식에 그냥 그분들이 내려오면서 서결을 쓰기 시작했으니까 야 이제 50점은 계속 서결을 써라. 서결을 쓰자. 이게 그냥 뭔가 어떻게 보면 관습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싶긴 해요. 쓸 시간도 없고 쓰지 않아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보세요. 뭐 2016년도 위에 50점 쓰고 50점 있고 10, 20, 20 딱 하면 합치면 50이잖아요. 근데 예전에 강사님들 보면 그래도 서에 한 5점 정도 뭐 배점이 되고 서결 합쳐서 5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연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그거 쓸 시간에 저는 이 답안에 더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 뭐 초짜 강사인데 니 말 안 믿을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서결에 굳이 힘 빼서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수험생 시절에는 다 준비했었어요. 모든 이 부분에서 나오면 서랑 결을 어떻게 쓰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오면 서결. 특히 HS 말고 다른 과목이 더 그거죠. 관세법이나 무역 실무. 그 부분한테 더 어쨌든 서결이 더 중요한데 관세율표 과목에서 서결? 근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죠. 30점, 20점, 30점, 20점으로 나와버리니까. 어쨌든 50점 문제가 있던 시절에 있던 문제인데 제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은 30점, 20점이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2019년 36회 50점 중에 일부예요. 50점 중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324쪽에 그 2019년도 보면 딱 4번, 1번 문제 4번에 딱 10점 분량으로 딱 나왔죠. 10점 분량으로 딱 나왔습니다. 통칙에 관해서. 이거 다 우리가 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도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해설서를 근거로 함. 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상한 거 갖다 쓰지 말고 대부분이 근거를 쓰라고 하면 사례를 쓰라고 하면 해설서 위주로 쓰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서 제가 통칙은 그 기본 시간이랑 압축 정리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해설서 내용 중요하고 사례도 해설서 위주로 다 아셔야 된다. 거의 규정에 걸맞게 해설서 내용이 거의 원문과 물론 해설서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쓰진 않더라도 정말 키워드는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암기식도 거의 다 그 해설서 내용까지 다 땄었어요. 통칙 같은 경우는. 그래서 통칙은 어쨌든 해설서 내용이 다 중요합니다.